세 번째, 성과관리 필요성과 성과관리 프로세스.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외국계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채용, 평가, 육성 이런 것들이 투명성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측정되어지고 그 측정된 것이 어떻게 평가, 보상 연결된지가 클린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연, 지연, 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건의 구애 없이 목표, 그 다음에 평가, 보상이 클린하다. 육성계획가 클린하다. 그 말이 바로 그 회사의 성과관리 제도, 성과관리 프로세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면 당연히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은 필요성이 입증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 회사는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가? 그럼 도입되지 않으면 나쁜 건가? 그건 또 아닙니다. 중요한 건 회사에는 분명히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맞게 일련의 경영활동이 전개되고 있을 거다. 다만 성과관리 제도가 세팅이 안 된 회사는 합의된 규정이 없을 뿐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곤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성과관리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어떤 활용하는 툴에 대한 건 관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림 보시죠.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반떼 구형입니다. 그 다음에 제네시스. 그런데 아반떼에는 차량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이제 핸드폰이 없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오다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타서 수백 킬로, 난생 처음 가는 곳에 가서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딱 가서 회사를 대신해서 서명하고 와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 큰 이익이 발생이 돼.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자, 그렇다면 핸드폰 없이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차량 중에 어떤 차를 타시겠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죠. 자,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강의를 나갈 때 꼭 요 예시를 드는데요. 제네시스 나오더라고요. 뭐 이참에 제네시스 타본다. 뭐 편있어. 언제 타봐. 뭐 등등. 뭐 진동반동입니다만 어쨌거나 제네시스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아반떼를 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비게이션 때문이에요. 핸드폰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곳에 처음 가는 곳에 중요한 의사결정 사인을 해서 회사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상상이 안 간다는 거죠. 아니,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비게이션 없이 차 탈 생각 안 하잖아요. 어디 갈 생각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내비게이션을 선택했을까요? 내비게이션 특징을 보면 목표, 목적지가 아주 명확해야 돼요. 지하철역이면 지하철 출구도 나와야 돼. 몇 번인지. 아파트도 동에 나와야 돼. 앞문인지 뒷문인지. 또 공장일 경우도 게이트가 여러 개면 명확하게 또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다. 두 번째, 목표가 정해지면 예정 경로가 나와요. 소요되는 시간, 경로, 그 다음에 돈까지. 대단한 거죠. 가기 전에. 그리고 또 옵션도 나와요. 빠른 길 갈까요? 최적한 길 갈까요? 돈 안 드는 길 갈까요? 등등등등. 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면은 가다가 경로 이탈할 수가 있어요. 빠져나가니 못 빠져나갈 수도 있고. 걱정되죠. 근데 또 내비게이션 답을 해줍니다. 쫄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대안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대안길로 접어들면 수정된 경로를 또 알려줘요. 그리고 시간과 잔여 킬로미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전 입장에 편한 거죠. 어디쯤 가고 있다. 안전되는 거죠. 또 알람도 줘요. 몇 미터 앞에 뭐 과속 뭡니까? 카메라 있다. 단속 카메라 있다. 등등등등등. 그리고 출구 있으면 몇 미터 남았다고 또 알려줍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도착하면은 결과 알려줘요. 소요된 시간, 효율, 연비, 비용.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최고 속도, 최저 보통. 그리고 요즘은 특정을 해서 맵 쓰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전 운전 습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알려줍니다. 어쨌거나 내비게이션은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당연히 내비게이션 있는 차를 선호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앞에 계시면 다 일일이 제가 한 분 한 분 듣고 싶은데, 회사가 있는데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과 관리 제도가 도입된 회사가 있고 그게 없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를 선택한다면 어느 회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과 관리 프로세스가 있는 데가 좀 낫겠지요. 목표 설정도 클린해, 세밀해, 명확해, 점검도 해줘, 거기에 맞는 피드백도 해줘, 또 객관적인 것 갖고 평가를 해줘,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줘. 그런 회사 낫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런 회사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고요. 자, 또 하나가 저는 이런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성과 관리하면은 회사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는 상황에서만 우리는 성과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회인이 됐고요. 하나는 아직 이제 대학 재학 중인데 2020년 지금 2월이죠. 2월 이때 기준 치면은 이제 둘째는 이제 대학교 재학 중인데 저 같은 경우 또 대부분 사람도 그럴 겁니다. 부모 입장에 보면 자녀를 성장할 때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관리 들어가요. 너는 명문대 명문학과 가야 돼. 나이로 치면은 이제 막 10대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려 약 10년 가까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휴일, 일에 상관없이 항상 주의시키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학과 가야지. 또 거기에 맞게 작전 짜요. 학군을 또 고려합니다. 좋은 중학교, 또 이제 고등학교에는 특목고, 뭐 외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자사고, 뭐 일반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목표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 꿈은, 내 목표는 명문대 명문학과야. 그걸 10년 동안 강요받아요. 물론 본인한테 좋은 거이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 입장 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아빠는 왜 임원 안 돼? 뭐 이 질문이 나오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룹 단위에서 공채 기수를 뽑으면 대개 한 기수에서 1% 정도가 임원으로 남는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이제 1%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명문대 명문학과에 합격될 확률은 당연히 그거보다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 입장으로서 항상 강요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성과 관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다만 이게 좋은 모습이냐 아닌 모습이냐인지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배우자는 배우자로부터 당하기도 해요. 성과 관리를. 주로 이제 제 경우가 되겠죠. 결혼을 하면은 막상 살림살이 시작은 좀 낮죠. 그리고 회사에서 성장하는 것만큼 살림살이를 커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 3년 뒤에도 지금 같은 집에서 지금 같은 차를 갖고 지낼 거야? 살 거야? 라고 질문했는데 상대편이 그럴 거야 라고 답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편하진 않죠. 근데 대부분은 바꿔야지, 집 늙혀야지, 차 큰 거로 가야지, 해외여행도 가야지, 빈도도 높여야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점프업 하려면 그 과정이 쉽습니까? 특히 요즘은 집 크기 또는 집을 이사하는 거, 내 집을 마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차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 그죠? 따라서 결혼한 부부라면은 사실 부부가 살아오면서 5년, 10년, 10년, 20년을 겪으면서 그 단계마다 살림살이가 커지는 거,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힘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노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해낼게. 그럼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성과관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성과관리 실천인 거고 당해본 거고 자녀에 대한 거는 해본 거죠. 이게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확실히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상황에 처해 있을 거다. 그럼 이거는 당연하고. 그럼 회사 차원에서 회사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쉽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정하는 그 자체.
그리고 그 다 정한 것을 또 잘게 짜게 해서 3년짜리, 1년짜리 짜게 해서 목표로 반영하는 것. 이 자체를 나쁘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회사도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의 성장이 멈춘다는 얘기는 가면 갈수록 구성원들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동결 내지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더 많은 보상 받으려면 목표 자체가 잉여를 염두에 두는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잉여를 염두에 둔 지금보다 더 많은 것 죄송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나눠 갖기 위해서 아예 목표를 높게 잡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과 목표라 부르고 이것은 더 나은, 더 많은 작년보다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회사들이 성과관리 제도를 관심 갖고 도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보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전개되는 예시입니다. 목표 설정 단계, 중간 점검, 즉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월 단위든 격월이든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성과 관리 점검을 해야 되고 그때 면담도 하라는 거고 면담을 통해서 부족한 거 찾아서 채워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말 되면은 평가를 하는데 실적에 대한 업적 평가, 수행하는 과정상에 있어의 능력에 대한 역량 평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 평가의 리더와 구성원이 평가의 측정 방법대로 값을 산출해서 평가 척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거, 잘한 거, 그다음에 앞으로 또 감안해서 필요한 능력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바로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한 보상의 크기에 따라서 결국은 보상이 주어지죠. 이 보상에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교육기회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됐다면 이와 같은 프로세싱이 정해져 있고 이 프로세스대로 모든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리더뿐만 아니라 리더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지만 구성원은 당연한 한쪽의 그 성과관리 제도의 두 가지 그 주요 그 인자라면 사다리라면 한 축은 리더, 한 축은 구성원이에요. 이걸 알고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한 양식, 절차, 그 다음에 그 요구 조건에 맞는 그런 성과관리 활동이 전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좌, 그러니까 성과관리는 구성원도 알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더의 그 고유의 것만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